자, 이어가 볼게요. 본격 상승 궤도에 진입한 걸까요? 바로 로봇주 만나봅니다. 어제도 달렸고요. 오늘도 안 지쳐요. 오늘도 달리더라고요, 오전에. 삼성전자 필두로 실적 발표 시즌인 건데 이렇게 되면 대표 성장주잖아요. 이쪽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춤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달립니다. 반도체에도 수급을 그닥 또 빼앗기는 모습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상훈 가이드, 로봇주 지금 손을 내미는 전략은 어떨지요? 저는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트 안에 반도체와 로봇을 둘 다 잡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반도체 지금 왜 주가가 오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사이클을 봤듯이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배경에는 중점엔 누가 있었다 했어요? AI가 있다 했어요. AI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테크 같은 대표적인 유망 기업들도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만큼 반도체에 대한 주가도 같이 뒤따라서 오르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AI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많이 오른 만큼 시장에서는 항상 조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가 항상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주가 오른 종목들을 섣부르게 손을 내미질 못하는 이유가 사실상 떨어지면 아프니까. 마찬가지예요. AI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면 아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심성을 항상 띠고 있는 산업 테마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관세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차익 실현도 일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제 뭘 찾기 시작을 해요? 다음 시장을 주도할 만한 대체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산업적인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도 있고 AI가 AI만 있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자율주행이나 여타 반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AI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자,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두 개 다 똑같은 이미지가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왼쪽에는 AI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결국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거잖아요. 머리에 뇌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없듯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AI가 함께 따라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AI만 성장한다고 해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받쳐주는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산업에서 현재 수급은 로봇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실물에 대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 라고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와 반도체의 수급들이 로봇으로 이어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배경엔 뭐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죠. 미국 피규어 AI라는 기업이 4년 내에 총 10만 대를 생산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 계열사가 있죠. 보스턴 다이너믹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매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서 영상을 하나씩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년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와, 로봇의 성장 속도가 진짜 빠르구나라는 걸 매번 느끼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피규어 AI가 발표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존에 발표했던 휴머노이드 로봇들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높은 효율성과 성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산업적인 기대감까지 계속 증폭되고 있더라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 기업뿐만일까요? 아니에요. 로봇에 대한 산업은요. 반도체에 대한 산업이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국가마다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끊이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봇 산업에 대한 3대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현대차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해요. 그 아래에 있는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제가 언급드렸던 AI와 로봇에 대한 결합 기술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더 많이 유명하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테슬라.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로봇이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아래에 보시면 아마존과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는 물류 자동화 로봇을 확대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AI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이렇게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이슈로 살펴볼 수 있겠죠. 산업적인 구조상 로봇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뭐라고 했나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인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밖에 없다더라.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은 AI처럼 필수 불가결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더라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주가가 오른 것이 있다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많이 올랐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은 바로 클로봇이었습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클 것 같지 않나요? 클로봇. 자, 클로봇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유의미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25,000원 아래에서부터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가 자, 반도체가 오름과 동시에 이 클로봇도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자, 25,000원에서부터 41,000원대까지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모습들이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황금선이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이정표는 꾸준하게 차트상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자, 직접적으로 현대차 로봇에 대한 진심인 것을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잖아요. 자, 현대차 계열사입니다. 현대무벡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 자동화에 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황금선에 무사히 안착하는 그 순간과 시대적인 부분이 결합이 되자마자 수급까지 몰리면서 주가가 5,000원 아래에서부터 10,000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100% 가까운 상승이 나오기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만 보면 저런 종목을 사야 되는 건가, 사라는 건가?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 보물지도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차트상으로 본 건 어떤 내용이에요? 주가의 차트는 이 황금기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황금기를 무사히 잘 따라가야지만 주가는 우상향, 즉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 포인트였는데 자, 지금까지는 주가가 황금선 밑에 있다가 무사히 안착하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나왔어요. 자, 이정표까지도 딱 위로 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어디 있어요? 주가가 고점에서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황금선 위에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이정표와 황금선에 대한 이 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로봇적인 부분이나 반도체적인 부분들 모든 교육을 잘 들어봤다면 여러분들은 포트 안에 반도체와 로봇을 둘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소통창고로 오시면 저와 함께 한번 공부도 해보고 챙겨도 보실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원 가이드는요, 이렇게 모멘텀이 풍족한 로봇 쪽에서도 수익으로 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섹터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관련해서 제대로 또 준비가 된 눈여겨볼 기업이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에 한해서만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지도입니다. 이 특별한 선물 어떻게 얻어가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쪽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화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저희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딱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눈앞에 오늘의 종목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집니다. 보물지도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그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인데요. 수급이 모이고 있는 요즘 시장에서도 여러분의 수익을 보물섬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여행을 도와드릴 베테랑 가이드 이상원 전문가입니다. 자, 이상원 가이드 도와주세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우리 시장 방향 어디로 잡을지 너무너무 막막하시죠? 이럴 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제대로 된 나침판을 보시면 되는데요. 수익으로 향하는 확실한 좌표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자, 이상원 가이드 오늘은 어디부터 배워볼까요? 자, 나침반 기법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이 길이 있어야 되는 것도 반드시 맞지만 그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 즉 방향 표시 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나침반만 들고 있으면 아무 쓸모 짝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어디 있는 위치만 알 뿐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나침반과 함께 필요한 것이 반드시 빨간 이정표와 황금 도로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차트에서 봤듯이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무사히 황금선에 안착해 있는 종목이면서도 그 황금선 위에서 계속 위로 향하는 이정표가 떠 있는 종목들이었다는 점이에요. 자, 그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시면 이제부터는 차트에 대한 길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목표치까지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수익에 대한 목표도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정상을 찍을지 아니면 중간에 중도 이탈을 할지 그건 여러분들이 이 차트의 나침반 기법을 가지고 자유롭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굉장히 어려울까요? 아니요. 초보자들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아쉽게도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빨간 이정표와 황금선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빨간 이정표와 황금선을 기반으로 한다면 중요한 건 결국엔 뭐예요? 종목을 어떻게 찾냐가 문제잖아요. 종목 선택 꿀팁을 드릴 거예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꿀팁. 어떤 꿀팁이 있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자, 일단 내 투자에 대한 스타일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기법, 나침반 기법 하나로 여러분들이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내가 성향상 수행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영 MC에게 이영 MC는 단타를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이영 MC는 수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저도 이영 MC도 각각의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처럼 투자에 대한 성향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나침반 기법을 토대로 내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은 승률과 수익이 붙는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나침반 기법의 포인트는 딱 이정표와 황금선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잡으면서 내려왔다가 자,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왔지만 어느 순간 이정표를 뜨면서 황금선 위에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 주가는 올라가더라가 포인트예요. 자, 황금선과 이 빨간 이정표는 여러분들이 소통 창구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제가 별도로 추가적인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황금선과 빨간 이정표를 토대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그때도 첫 번째 보물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배우신다면 함께 주가 상승을 맛보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 현대무백스도 마찬가지로 이정표와 황금선 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더라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명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 기업 자체에 대한 본질을 알아보는 기본적 분석이 있다면 결국에는 내가 언제 사야겠다라고 결정짓는 건 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식의 분석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에요. 보시면 이미지를 보면 그래요. 산을 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인다, 올라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 자체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뭐가 나와요? 기술적 분석이 나옵니다. 어떠한 패턴으로 주가가 올라가는지는 직접적인 차트의 매수를 결정하는 것은 차트다라는 것이죠. 자, 기본적 분석에는 원래 제가 오늘 여러분 시간이 좀 많았으면 어떤 순서로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는지 자료를 만들어 왔거든요. 기업적인 분석부터 산업적인 분석, 경제적인 분석까지 싹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소통장으로 오시면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함께 교육을 시켜드릴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적인 것은 뭐 숫자로 보는 건강 상태예요. 매출이나 이익, 자본 같은 경우를 볼 수 있겠고요. 산업이면 뭐가 있어요? 반도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산업, 결국엔 사이클, 어떠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느냐. 자, 그리고 마지막 경제, 뭐겠어요? 금리, 환율, 관세 이런 부분들을 토탈을 볼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야지만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토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 분석에는 이 페이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소통창구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함께 배워가실 내용입니다. 황금선은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차트고요. 자, 빨간 이정표는 캔들과 거래량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캔들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캔들만 보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 이 캔들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건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캔들을 볼 때는 거래량도 함께 봐야 된다. 그 두 개가 합쳐졌을 때만 빨간 이정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살펴봤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반도체 지금 호황기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기업들의 실적 좋게 나오죠. 수요도 늘어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호황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산업적인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금리 내려가고 있어요.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환율
생각보다 1,430원? 여러분들 작년까지만 했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500원, 1,600원대였어요. 그거에 비교한다면 사실상 1,400원대는 상대적인 유리한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유리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둔화에서 회복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3박자가 어떻게 됐어요? 좋다. 그냥 좋다라는 얘기예요. 산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반도체 여러 가지 테마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건 소재와 부품, 장비들이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HBM, 인터포저, CXL, 뭐 EUV 공정 대표적인 테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D램과 EUV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비 공정이거든요. 자,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 기업,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 살펴봤어요. 테마 살펴봤고 경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맨 위에 있는 건 매출액입니다. 한 기업의 매출액이에요. 이 후반기에서 어느 정도 과잉기로 넘어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높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회복기와 불황기가 오니까 주가가 일부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 나타납니다. 자, 후반기 이번 연도의 예상 실적 어떻게 됐어요? 작년 대비했을 때 월등히 올라가는 모습 나타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좋다. 다 좋다잖아요. 주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역배열에서부터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황금선을 탑승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 반도체 EUV 핵심 원료를 제작하는 기업으로서 황금선을 무사히 안착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 자, 중간중간 이정표를 통해서 계속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포인트죠. 자, 우리가 예시만 보면 안 되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물지도를 2개를 갖고 왔는데 두 번째 보물지도입니다. 두 번째 보물지도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산업 테마 다 봤죠? 자, 그 다음 거 뭐 있어요? 보물지도예요. 자, 반도체 검사용 소켓 자체 브랜드를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재료성은 충분하다. 자, 실적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더라. 자, 여러분들 종목 찾으라고 안 합니다. 종목 제가 찾아왔어요. 자, 이거 함께 공부해 보시면 황금선과 이정표가 나와 있는 보물지도, 나침반 기법 배워보실 뻔 하겠죠. 자, 이 기법과 보물지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화영 MC에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 보물 지도, 핵심 종목 지도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 짚어줬죠. 이번에는 더 나아갔습니다. 안전한 투자의 대가다운 안목으로 직접 우리 이상훈 가이드가 두 번째 보물 지도를 준비를 했거든요. 단순한 종목이 아니에요. 나침반 기법으로 기회를 가려내서 특별하게 엄선한 기업인데요. 이 보물 지도를 손에 쥔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또 제대로 된 매수의 기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렵다면 오늘만큼은요. 저희 이상훈 가이드와 함께 그 매수의 기회도 잘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소통창구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공해드리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면을 보시면요. 아래쪽에 QR코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일단 휴대전화를 바로 꺼내주시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부분, 이 부분을 스캔만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상훈 가이드 오늘 함께 하신 분들께 혜택도 있을까요? 자, 제가 보물지도만 드린다고 한 게 아니죠. 황금선, 빨간 이정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린다 그랬고 보물지도 받는 방법 챙겨드린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아직도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방송은 보고 있는데 나도 구미는 좀 당기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계좌 개설부터 기업, 뉴스 찾아보는 방법도 다 자료 만들어 놨으니까 자, 처음이 어렵지 시작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네,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도 성공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3가지 혜택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죠. 테마 섹터 로드맵을 제공해 드립니다. 각 섹터 테마마다 공략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 저희가 아낌없이 나눠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뭐가 있을지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죠. 이거 하나면 됩니다. 초보자도 이거 하나면 이해하기 정말 쉽도록 저희가 로드맵 계속해서 챙겨드릴 거고요. 세 번째 만나볼게요. 차트 어렵죠. 가이드 직강으로 차트 기본 교육까지 도와드립니다. 이 자료, 차트 자료 하나면 여러분들도 차트 마스터 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죠. 자, 저희 오마이 주식은 매일 오후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 또 함께 탑승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OBS 경인TV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